코비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미국도 신규 확진자가 8만 5천 명 정도로 지금 확진이 되었고 7일 평균은 6만 7천이에요.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인 걸 알 수 있어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를 하긴 했어요. 6월 29일 날 신규 확진자가 15,000명밖에 안 됐거든요. 15,000명도 굉장히 적은 거죠.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예전에 2021년도 딱 추울 때 1월 달 요때 보면은 거의 뭐 25만 명 요렇게 신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. 그에 비하면은 지금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. 그리고 다시 뭐 주식에 영향을 주는 경제 뭐 봉쇄라든가 락다운 같은 경우는 정말 하기 힘들어요.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전국을 락다운 할 수는 없고요. 주정부라든가 그 카운티별로 락다운을 할 수 있겠지만 명령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다른 사람이 있을까? 그냥 제가 외노자의 눈으로 본 미국은 그래요. 이런 자유, 개인 자유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. 유럽도 그렇고요.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냥 태생적으로 DNA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. 자유에 대한. 그리고 만약에 지금 락다운 하면은 참 이걸 따르는 사람도 이게 다 많이 따를까 대다수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락다운 하면은 완전 기본 생활급 같은 거를 지급해야지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권이나 미국에서 다시 뭐 락다운이라든가 경제 봉쇄를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뭐 4단계 뭐 이렇게 거리두기 뭐 이런 거 뭐 몇몇 이상 모임 금지 이런 거 하잖아요.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그런 비슷한 거를 시행을 하더라도 분명히 지키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코비드 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다시 주저앉을까? 예전 2020년 뭐 여름이라든가 뭐 봄처럼 될 확률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. 실제로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지금 코비드 19 이 신규 확진자 숫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봐야겠죠. 이것들이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피크를 다 기록한 거로 볼 수 있어요. 물론 지금 이 나라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치솟고 있지만 이 숫자가 절대적인 거 숫자로 보면은 그렇게 높은 숫자로는 볼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다 이렇게 피크아웃 했다는 것에 저는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.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실질 감염 재생 숫자라고 보면 돼요. 이게 기본적으로 1 이하면은 좋은 거예요.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일부가 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면역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 집단에서요. 그러면은 여기에서 백신을 맞아가지고 면역이 된 사람이 이만큼이 있고 뭐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이만큼이 있을 테고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서 이렇게 감염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이런 숫자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. 그렇잖아요. 이게 1이니까 1보다 낫다는 말은 만약에 한 명이 감염됐는데 이 사람이 감염시키는 사람이 1보다 이렇게 작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. 그럼 이게 뭐 0.5면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이 감염되는 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예전에 한 명이 감염되면은 3명을 감염시켰어요. 지금 7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0.5까지 내려갔고 이제 이게 계절 이런 요인 때문에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은 증가를 꾸준히 조금씩 하겠지만 그래도 1 미만이다. 이거면은 지금 상태를 잘 유지를 하면은 결국 이 질병, 요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소멸될 거라고 나타내는 통계로 보면 돼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코비드 19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바이러스란 게 계속 변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하면서 잘 통제가 되고 있다.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. 2분기가 경제가 뭐 피크아웃이다 이런 말이 조금씩 들리기는 하는데요. 이거는 은행들의 대출 성장률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요 색깔 같은 경우는 2021년 1분기
하늘색은 2021년 2분기입니다.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, 이 론 성장이 보면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. 점점 다 긍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이 알리 같은 경우는 뭐 중고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마이너스 4.6에서 마이너스 0.8로 이게 론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행들의 대출 규모가 더 커졌다, 성장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보면 되죠.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한다는 말은 경제가 나쁜데 대출을 할까요? 기회가 보이고 수익이 창출될 때가 보이니까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는 거겠죠. 그래서 지금이 뭐 피크아웃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업들이 혹은 누군가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대출을 더 늘리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최근 비트코인이 한 1, 2주 만에 다시 3200 밑으로 깨져서 3만 부를 기록하고 있다가 단숨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.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은 그냥 나 짧은 시간에 돈 많이 벌었어, 이러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고 이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조금 장기로 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. 이런 경우 결국에서는 큰 고래라 그러죠.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관련된 펀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ETF를 만들거나 투자를 기관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. 뭐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그런 기관 중에 하나겠고요.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과연 이렇게 일주일, 2주일 만에 32,000불에서 뭐 4만 불을 기록하는 이런 변동폭이 큰 자산을 투자를 할 수 있겠죠. 근데 JP 모건이라든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투자를 받는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한테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게 아무래도 변동폭이 크면은 큰 자금이 들어오기가 좀 저는 힘들어진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요게 없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, 이게 없고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가격 조정이라든가 뭐 시간 조정이든 뭐 그런 걸 했더라면 오히려 비트코인의 이런 가격 상승이 점진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미래에 뭐 2021년 하반기가 될지 2022년이 될지는 모르죠. 하지만 지금 최근에 제 개인적인 눈에 들어온 이런 급등은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개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돈 많은 고객들 아니면 기관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런 투자 자금을 모집하기에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뭐 이게 펀더멘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술적인 이야기를 보고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그걸 믿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급등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이라든가 변동폭이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장기 진짜 길게 몇 년이든 뭐 10년이든 봤을 때 더 오히려 펀더멘탈 쪽으로, 펀더멘탈이란 게 비트코인에는 돈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사야겠죠. 그런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비트코인 펀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돈 몰려오는 이런 자금 인플로우를 보면은 최근에 살짝 이게 증가를 했어요.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아무래도 돈이 들어오면은 가격이 오르겠죠. 이 그래프는 내재 변동성의 그래프고요. 이 변동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요때가 뭐 비트코인이 한 6만 불까지 올라갔을 때일 거예요. 요때 이런 변동폭이 커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여기 넣어놓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한테 돈을 유치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도 이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. 변동성이란 거는 실제로 위아래로 다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.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변동성이 갑자기 발생하는 게 위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아래로 하락할 때 많이 발생을 하니까 빅스라든가 주식에서는 이런 변동성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.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변동폭이 큰 자산들은
상승폭이 이때 뭐 한 3만 불에서 6만 불까지 올랐잖아요. 한 두 배가 올랐는데 이때에도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최근에도 상승을 할 때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던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이런 변동성이 어느 정도 한 좀 요런 식으로 좀 낮아지는 좀 더 안정성을 가져야 비트코인에 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